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처리되면서 윤 총장 측은 오늘 불복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그동안 대치 국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관심인데요. 당장 있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새벽에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이제 재가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하루 정도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미 윤석열 총장과 추 장관의 어떤 대립전, 공방전, 갈등이 너무나 지속됐고 악화되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지지율로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예.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어느 때보다 이렇게 심각한데 사실 이 문제에 매몰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코로나19에 집중적으로 어떤 정치 권력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집행권자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청와대 쪽에서는 이게 그 법무부에서 요청을 하면 순서대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재가를 할 수밖에 없다. 거긴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나 가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송구하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고요. 예.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서 일단락을 짓고 법무부와 검찰이 새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네. 징계의 수위를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법률이 해석이 됩니다. 네.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대통령의 이제 재가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징계 사유가 발생할 정도로 비행위를 방지하거나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임명권자로서 당연히 사죄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추미애 장관도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보면 예.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 때문에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징계했다라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주체들도 사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발언 가운데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검찰 내부를 향해서도 뭔가 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 징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비난하는 또는 저항하는 의사표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부터 고위 간부들 대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징계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징계 양정에 있어서 부당한 판단이 있을 개연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검찰 조직들이 수십 년간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해왔고 그걸로 대체하는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들이 당연히 일부는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라는 것을 문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상관없이 징계와 상관없이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이 어제 나온 징계 결과 이제 짧게 간단히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일단 징계 사유 가운데서 이제 4가지 사유만 인정을 했거든요. 징계위에서 어떤 부분인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판사들에 대한 사찰, 분석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그 했고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대하다라고 예. 볼 만한 사유이고 법정에 가서라도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치열하게 쟁점이 될 만한 사유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점이 인정을 됐고 네. 수사를 방해한 점도 인정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어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상 위신을 손상하는 품위 유지 위반을 했다라는 네. 부분까지 인정을 됐고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나 감찰 조사 불응에 대한 부분은 이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나 징계 사유를 삼을 만큼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불문 조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증거가 부족해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 사유 2가지가 있었습니다. 채널A 사건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거나 한명숙 총리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없다 이런 판단을 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법무부에서는 6가지를 제기를 했는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그래픽으로는 보여드린 내용이 이제 8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항목별로 세분화시킨 부분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4가지가 인정됐다기보다는 채널A의 감찰 방해나 수사 방해는 하나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3가지로도 아. 축약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일단 어찌됐든 절반 가까이의 그 징계 사유는 증거에 입각해서 그 인정이 된다라고 징계위는 판단을 했고 예. 더 절반 가까이는 무혐의거나 불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추 장관이 처음에 의혹 제기를 했던 그 6가지가 상당히 이제 뭐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만큼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징계위에서도 예상보다는 좀 수위가 낮은 정직 2개월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징계위원들과 징계 청구를 한 법무부 장관의 생각이 다를 여지가 있는 것이죠. 특히 예. 징계 양정과 관련해서도 재량적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윤 총장 측에서는 굉장히 정답이 정해져 있고 절차적인 어떤 방어권이 부정되지 않는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 절차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또 징계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의를 했고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이런 징계한 것이 아니라 17시간이나 심의를 했거든요. 네. 징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론 과정에서 이게 수위 조절이 됐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해임 의결 안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고요. 6개월로 해야 된다. 정직 6개월설, 정직 4개월, 정직 2개월까지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경론을 토론 과정을 거쳐서 징계 2개월이 가장 유리한 양정이기 때문에 가반수에 이를 정도의 그 의결이 됐을 때는 징계 2개월로 이제 최종 기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하나의 정답을 정해놓고 가지 않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징계위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이 윤 총장의 징계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면서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동반 사퇴설이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 예. 이 문제가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공방이 너무 지속화되고 정쟁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왜 이 문제를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느냐. 대통령에게 사실 정치적 부담이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네. 추미애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징계위가 이렇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공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절차에 대한 세심함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 어찌됐든 윤 총장과 이렇게 이제 장기화되는 대립을 보여주면서 결국 여권에 대한 부담이 좀 됐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 결정을 내렸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꼭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했던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기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소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는 평가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으로서 내가 사퇴하는 방법, 예. 그렇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동반 사퇴설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마다 이제 추 장관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제도 그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 추 장관이 직접 나와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퇴는 이미 이제 물 건너간 카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얘기를 한 것이 이게 미리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걸까요? 아니면은 어제 뭔가 다른 또 요인이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것은 법무부 장관은 중대한 비행위 때문에 중징계로서 해임 이상의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 절차를 처음에 시작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온 결론은 징계위원들이 경론을 벌여서 정직 2개월 정도로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최초의 어떤 판단, 그러니까 해임과 파면이라든가 더 강한 수준의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결정에 좀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무리한 비판이 있을 수 의혹제기였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것이 용두삼이다. 큰 중대 비위처럼 이야기했으나 결국은 네. 정직 2개월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떠들썩하게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그것도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일부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몰아붙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절차를 개시한 사람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결단을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사의를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추 장관은 휴가를 냈습니다. 연가를 냈는데 이를 두고 이제 또 추 장관의 행보를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실상 그 경질된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경질인 것인지 본인이 사의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징계의 결정에 맞춰서 이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린 건지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연가 자체의 사실만을 두고 그것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추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희생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어떤 디딤돌이 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인데 네네. 생각보다 또 외부에서 특히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에 나온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지지율로도 영향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좀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의 표명을 했지만 사의가 결재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어서 그렇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 정해지기 전까지는 임무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시 휴가로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복귀해서 마무리 본인이 해야 될 소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생각 정리할 시간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문 대통령도 추 장관에게 이제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도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했는데 이 맡은 소임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나오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검찰개혁으로 인해서 내가 온몸을 바친다라는 취지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해서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것은 공수처법과 그리고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네. 공수처도 아직 출범을 못해서 막바지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법무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인사권을 또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냐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에 보통 정기 인사들이 있고요. 네. 2월 달부터 1월, 2월 이제 고위직부터 일선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인사권 역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해야 할 역할일 수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언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역할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문 대통령이 이 추 장관에 대한 사의를 바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처리는 하시되 일단은 후임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정해지고 이것이 또 청문회도 이제 거쳐야 되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징계위의 그 결정이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면서 윤 총장은 오늘 0시부터 이제 이게 징계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효력이 발생했다, 직무 정지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출근도 못하고 이제 효력이 시작이 된 상황인데 내년 2월까지 이제 2달간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임기가 7월까지거든요. 글쎄요. 일단 얼마 전에도 그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가처분으로 이제 다시 또 업무에 복귀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권한 대행 체제로 이 검찰이 다시 또 진행이 돼야 되는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총장의 부재 상태가 한 2개월간 또는 이제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부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총장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는 권한 대행이 이제 물려받아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윤 총장 측에서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과 그 징계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서 일시적인 공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안에 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윤 총장 측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마 오늘 늦게야 이제 준비가 돼서 서류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종류의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이 나오는데 한 1, 2주 걸립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수도권 재판이 한 2주 정도 미뤄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1, 2주 안에 신속하게 나올지는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처음에 이제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복귀 결정이 나왔었죠. 네. 그처럼 신속하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 것은 첫 번째로 직무배제 결정이 있었을 때는 어떠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재량적 조치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징계위원회에서 또 다수의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지고 서로의 공방을 가지고 방어권 보장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좀 무겁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무겁게라는 것은 쉽게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고심을 더 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히 예. 징계위원회의 절차가 진행이 됐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루어져서 징계의 결정이 나온 것을 복귀시키려고 한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명예훼손 침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든가 긴급하게 이것을 복귀할 어떤 사유들이 있어야 된다든가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쳐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돼야 될 것인데 실체적인 사유까지 집행정지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너무나 명백해서 본안으로 갔을 때 취소될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된다. 그러면 쉽게 이것을 정지 결정을 복귀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공방이 오래될 것이고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하겠다고 하는 그 법 절차가 행정소송이 있고 집행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에 모두 다 제기하는 것이고 이 예. 집행정지는 이 징계 효력 결정을 지금 정지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징계가 하는 부당하다는 그 행정소송도 제기를 하면서 지금 이 징계 절차가 적용되는 것도 부당하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거군요. 징계 취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에 앞서서 징계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해달라는 신청까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는 검사징계법이 위헌 법률이다라고 하면서 예.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인데 예. 헌법소원이 지금 심판 대상으로 이제 회부돼서 이제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징계법이 위헌인지 여부도 본안 소송에서 이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본안 소송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2개월 안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네. 최소한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임기 이후에 결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면 당장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러면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 두 번째는 공공복리에 현저히 저해되는 부분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긴급한 신속하게 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느냐인데 네. 굉장히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가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중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안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취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명예침해가 중대하다라는 판단 주장을 할 것이고요. 예. 징계위 측에서는 이런 절차적인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해서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했고 징계위 가정들도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반대 최종 어떤 의견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절차적 하자가 없다. 그리고 이런 징계 사유가 어느 정도는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되는데 사실상 이 정직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로 이것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징계의 결정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결론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고 본안 소송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검찰 종쟁에 대한 징계는 효력이 대부분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중대하게 어떤 집행정지를 할 때는 엄숙하게 숙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재판장이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예, 법원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는데 글쎄요. 일단 지금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윤 총장의 그 징계에 대해서도 재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뜻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징계의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개입을 했거나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징계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징계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윤 총장의 어떤 대립각이라기보다는 윤
총장 개인도 사실은 본인이 개인이라고 했다면 이 징계 결자 그냥 받아들이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윤 네. 총장의 생각은 검찰 조직 전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 상징적 의미로 다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꼭 대통령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앞으로 또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임명권자들은 정치 권력이고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지금까지는 강제로 징계를 하거나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인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놔야지 후배 총장이 들어왔을 때도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고 네. 검찰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징계 절차를 하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조직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재가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을 예. 다투려는 의지는 처음부터 명간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검찰 조직의 운명이 달린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내부도 이제 상당히 술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서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뭐 서울중앙지검 이제 부부장 검사들이 전원 또 성명을 내기도 했고 일선 검사들도 상당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검찰 내부도 의견이 조금 나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뭔가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검찰 조직에 그렇게 득이 안 될 것이다라는 또 목소리도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검찰 조직도 검찰이기 이전에는 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예전에 법관 대표 회의를 보셨다시피 본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분석 문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못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는 검사님들도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자칫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정치인들과 각을 세웠을 때는 또다시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라든가 검찰개혁에 어떤 저항하기 위해서 다른 이슈로 집단의 힘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자제하고 조심하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전직 검찰총장 들에 대한 성명서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성명서 내용도 가급적이면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법치주의, 그러니까 이 절차가 징계의 절차가 절차적 하자가 없고 부당하지 않았으면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법원의 결정을 우리가 모두 다 신중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절차적인 하자도 있고 실체적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면 그 결정을 내린 징계이나 법무부에서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고 앞으로는 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가 징계 양정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절차가 합법하다, 위법 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검찰 조직이나 이 결정에 반하는 어떤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것이 위법 부당하다라는 것을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은 이번 논란이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